안녕하세요, 측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화련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작중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들 중 한 명으로 작가 공인 예쁜 것 자체가 복선인 존재입니다. 이로 인해 화련이 엔류에게 창조되는 생명체라는 설이 만들어졌고, 엔류 또한 작가 공인 최고의 미남이라는 점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화련의 첫 등장은 거의 순삭이었고 본격적인 등장은 크라운 게임이었습니다. 엔도르시와 맞붙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악도 밀리는 엔도르시와 봐준 거라 쳐도 몇 탑을 겨뤘다는 점과 엔도르시의 방심의 찰나를 이용해 엔도르시를 제낀 점을 보면 기초 전투력도 꽤나 우수한 편입니다. 화련이 제일 잘한 점은 길을 잘 알려준 것보다 라일의 뚝배기를 가격했다는 점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라일을 가격한 것은 라일과 짜고 친 액션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애니메이션이었다면 라일이 뚝배기 맞는 장면도 악령이 대신 아파해줬을 텐데 말이죠. 라일은 비선별 인원 2명을 각각 뚝배기 깨버립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궁예였죠. 다행히도 화련이 자신의 궁예 모습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하네요. 밤을 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눈 한쪽은 포기하는 탑 길잡이 클라스. 추측이지만 화련은 육아라고 말하는 렌의 정체를 간파했는지 똥 씹은 표정을 짓습니다. 렌의 거지같은 드립에도 똑같은 표정을 붙여넣기 했네요. 화련은 이때 관리자와 무슨 계약을 했을까요? 관리자님 뜻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라며 담소를 나눴을까요? 에반과 지나치는 이 장면에서 화련은 계획대로 됐다는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죠. 에반은 붉은 머리 마녀 길잡이인 것을 눈치챈과 동시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하네요. 2부로 넘어갑니다. 화련은 6년 전 퍼그의 수건을 풀어줄 밤을 만났다는 사실을 왕난이에게 말합니다. 붉은 머리 마녀 종족이 다 자하드와 원수지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호도 그렇고 친자하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색 난쟁이 종족 길잡이들이 친자하드라면 그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길잡이들은 붉은 머리 마녀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련은 밤이 자신들이 밤의 동료를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어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를렌이 엮어놓은 운명을 충실히 만들어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퍼그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련은 약간 일침충입니다. 길을 다 알고 치부나 비밀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캐릭인지라 지게나 사건 이후 연 이화에게도 일침을 날려 정신개조시킵니다. 화련은 자악난의 정체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올레의 비밀을 자연스럽게 흘리고 자악난이 밤과 같이 탑을 오르게 하는 명분과 동기를 줍니다. 여기서 화련이 말하는 자악난의 목적은 별게 없어 보입니다. 자악난이란 캐릭 자체가 별 생각이 없는지라 목적은 자하드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련은 다른 슬레이어들도 있지만 오직 밤에게만 자신의 신으로서의 모습을 강요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훈련용 흑 인형을 고쳐나 하진성을 뛰게 만들어 밤의 진가를 하진성이 직접 확인하게 만들고 신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코칭하게 만들어버리죠. 공방전 전에 화련이 깜짝 등장해 분노한 쿤과 맞짱을 뜨는데요. 쿤이 손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화련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엔도르시도 상대했는데 쿤은 뭐. 이어 화련은 유토인 척 유토의 길을 걸어 카사노, 구스탄과 같이 공방전 스토리의 전개를 지배합니다. 다만 그 큰 그림에는 변수가 좀 있었는지 꿀벌에 독에당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니플레조에게 죽임당할 뻔도 했었습니다. 화련은 카사노에게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밤이 지옥열차에 타야 하는 건 필연적인 성장 코스였습니다. 화련 입장에서는 아주 신나게 알려줬죠. 이어 연 이화에게 일침을 날리는데 자악난의 존재가 자하드의 치부뿐 아니라 십가문과 자하드의 합작 치부임을 말해주죠. 화련은 퍼그의 핵심 인물답게 트레인시티에 페드로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카라카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예측합니다. 근데 왜 둥지는 예측 못하는 걸까요? 죽음의 층에 다다른 화련은 길잡이에 대한 많은 떡밥을 풀어줍니다. 관리자가 없는 죽음의 층에서는 길잡이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 길잡이들은 순례 코스를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가 없다고 해도 죽음의 층을 꼭 들러야 한다는 점, 약간의 동물 성질과 비슷한 느낌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억력에 의해 순례 장소에 찾아온다는 점, 길잡이들은 자신의 운명도 읽을 수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등입니다. 화련은 사실 반발하기이기 때문에 길잡이가 죽었든 말든 밤에게 줄 가시를 얻기 위한 교섭 재료로 국자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화련이 마도라코가 왜 국자를 원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때쯤 돼서 보니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혼을 젓는 국자는 마도라코가 자신의 신인 페포메모르세토를 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3부 둥지 시점 기준으로 마도라코는 국자를 얻은 상태이죠. 화련은 자신을 더러운 영혼 취급하는 화이트에게 굽신거리며 힘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화련이 뭔 잘못을 했길래 더러운 영혼이라고 한 걸까요? 이것도 뭔가 떡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호는 밤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하고 밤이 주변에 있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화련은 단 한 번도 괴로워한 적이 없이 밤의 길을 척척 봐줬습니다. 같은 붉은 마녀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소호가 밤의 멘탈에 일침을 놓자 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이랭커 길잡이는 가뿐히 뛰어넘는 시대 최고의 길잡이 화련이 등장해 밤의 걱정을 말끔히 없애줍니다. 화련은 소피아를 움직여달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소피아를 등대지기로서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화련은 루술렉과 직접 포켓을 통해 통화까지 하는 사이로 밝혀집니다. 루술렉이라는
리뷰라는 이름 자체가 작중 등장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 꽤나 신선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화련 또한 하진성에게 신세를 졌다며 떡밥을 남깁니다. 둥지전쟁에서는 밤에 책사인 둔의 쿤과 화련이 진두지휘를 하므로 90% 승리를 장담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10%의 변수는 화련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인 둥지 안 비밀 장소인데 이마저도 에반켈이 파괴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장의 변수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련은 밤이 영혼의 힘을 이용해 모두를 구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작가님 수준인데요. 소피아를 끌어들이려고 랭커까지 잡게 해놓고선 직접 도움을 준다니 마치 놀랐다는 듯이 연기를 합니다. 다만 소피아를 공격용이 아닌 탈출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등대지기 하이랭커 원로가 전장에서 얼마나 비빌 수 있는지 킬은 낼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말이죠. 소피아가 길잡이답지 않은 대비책이라고 얘기하자 전국을 찔린 듯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밤 일행이 목적을 달성하든 못하든 탈출할 때 굉장히 극적이게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듯 하네요. 자하등훈 쪽의 핵심 하이랭커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는 결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화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